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운영하시면서 가장 골치 아픈 내용 중에 하나인 외상 매입처 미지급액 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좀 길어서 제가 이제 1편, 2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1편은 외상 매입처 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2편에는 닥터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원장님들이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지 못하시면 제대로 발행됐는지 여부를 보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문의가 들어오셔서 결산을 도움을 드릴 때 가보면 실제 계좌에서 나간 금액하고 세금 계산서가 끊기는 부분이 차이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심한 경우는 연도가 바뀌어도 아직 발행이 안 된 그런 케이스도 봤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 증빙이 잘 발행되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죠. 매출과 경비를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라고 하면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리고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자님께서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지출을 하셨어요. 매입처라고 그냥 통상 얘기를 하니까 거래처가 되겠죠. 물건을 산 곳에. 그랬을 때는 세금 계산서가 끊기든 아니면 주로 루틴하게 계속 거래를 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거래처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나서 신용카드로 일부 결제하는 그런 방식도 있죠.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끊겨야 되겠죠. 물론 간이 계산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간이 영수증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양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이런 사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외상 매입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 관리, 즉 미지급 잔액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약품 회사에서 계산서가 1,000만 원이 끊겼는데 바로 세금 계산서가 끊긴 그날 사업운용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통상 그 날짜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일부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늘상 매입처별로 얼마의 미지급이 남았는지 이 관리를 하시지 못하면 누락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반대로 또 세무당국에서 불리한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예시가 사업용 계좌에서 원장님께서 A 거래처에 100만원, B 거래처에 50만원, C 거래처에 250만원이 출금이 됐어요. 날짜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발행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든 현금 영수증이든 그 거래처 명의로 그러니까 각각 동일한 금액이 발행이 돼야 되겠죠.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실제 병원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닥터북이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업용 계좌를 다 일단 엑셀로 다운을 받겠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도 역시 다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2편에서 어떻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 2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세금 계산서 발행 후에 신용카드로 일부 결제할 경우는 중요하죠. 이제 이런 부분은 원장님들이 신용카드 어떤 카드 포인트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세무 대리인께서 항상 얘기하실 거예요.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경비로 신고해야 되죠.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간다라면은 이중 경비로 신고가 들어가서 세무 조사 때 당연히 부인당하는 건 부인당하고 이제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가 거래처 명의로 이렇게 발행이 됐어요. A 거래처 100만원, B 거래처 50만원, C 거래처 250만원 이렇게 발행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원장님들이 통상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잖아요. A 거래처에 100만원,
B거래처 50만원. 자, 이건 괜찮은데 C거래처 같은 경우는 늘상 거래를 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250만원이 발행이 됐지만 이번에는 100만원만, 또 다음에 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 B 거래처는 그나마 금액이 동일하니까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C 거래처 같은 경우는 250에 대해서 차감된다는 거를 메모를 하시거나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얼마를 냈는지 더 냈는지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3번 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번 사항에 대해서도 이 편에서 닥터북에서 어떻게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닥터북 매입처 관리 기능을 이제 2편에 가기 전에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외상 매입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외상 매입처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어떤 매입처를 할 건지. 단 여기서 외상 매입처를 너무나 많이 등록하면 오히려 또 일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거나 이럴 때 한 달 내에 결제가 그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가 된다, 지급이 된다. 그런 업체들은 굳이 외상 매입처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외상 매입처는 뭐 2달, 3달 원장님이 이 특정 매입처에 대해서 자금 스케줄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 결국엔 미지급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들만 좀 등록하시는 게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하시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메뉴는 장부 관리에서 부채 장부 등록을 하는데 어차피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실습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채 장부에 외상 매입처를 등록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외상 매입처를 자동 분류 설정을 합니다. 자, 이 닥터북은 자동 분류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이 자동 분류를 하면, 자동 분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상 매입처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수기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닥터북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입력 없이 자동으로 장부를 설치해 준다는 게 큰 강점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처를 등록을 하고 반드시 자동 분류로 설정을 하면 다음에 업데이트 하실 때 외상 매입처별 매입한 금액, 지급한 금액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동 분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외상 매입처를 등록하고 자동 분류 설정하는 부분까지 제가 이제 실습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론편은 이 닥터북의 매입처 관리 기능의 요약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닥터북은 쉽게 매입처 관리가 가능할까? 자, 이게 이렇게 T자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닥터북 화면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선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왼편에는 원장님이 선택하시는 사업용 계좌, 원장님이 선택하시는 신용카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이 신용카드를 불러오는 이유는 세금 계산서가 먼저 발행이 되고 원장님께서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하나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개에서 나가면 더 관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신용카드로 약품 결제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특정 카드 하나를 결정을 하시고 그 카드만 불러오시면 돼요. 그 카드에 이제 결제 내역이 오겠죠. 왼편에. 이 사업용 계좌도 역시 약품을 지급하거나 어떤 지급 수수료나 물건을 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계좌는 하나로 결정하시면 역시 보기가 편합니다. 거기에는 지급한 출금액이 나오겠죠. 자, 요 두 가지를 왼편에 불러옵니다. 물론 자동으로 다 불러오고요.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원장님 병원으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발행된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이 대형 오른쪽과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동일한 금액은 오케이 해서 이제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별도의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매입처 관리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다 하셔서 영상을 두 편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1편을 보시고 2편을 보시면 실제 실습으로 할 때 어떻게 외상 매입처 관리가 되고 미지급 잔액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내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해서 경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편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